느타리 버섯은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일반 가정이나 텃밭 농장에서는 봄, 가을에 느타리 버섯을 배양하고 또 발생시킵니다. 자연 상태로서 나오는 대로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버섯 발생에 적합한 높은 습도만 유지시켜주면 버섯 발생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스프레이나 물뿌리개로 물을 자주 적셔주기도 번거롭습니다. 이번에 손바닥 농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습도를 유지시키는 간이 시설을 만들어 해보았습니다. 가정이나 텃밭 느타리 재배는 이렇게 표고버섯처럼 구멍을 뚫어 성형 재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토막을 쳐서 토막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큰 가마솥만 있다면 짚을 썰고 등교를 섞어 푹 삶아 거기에 느타리 종균을 섞어 배양하면 짧은 배양 기간에 버섯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봄바닥 농부는 이번 2월 건강원에서 직접 짜고 남은 칡찌꺼기를 얻어 거기에 느타리 종균을 섞어 배양해 보았습니다. 제 조건에서는 이 칡찌꺼기만 구하면 이 방법이 느타리를 재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칡찌꺼기를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원에서 칡즙을 짜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는데 느타리 버섯 발생 조건과 유의점, 그리고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제 채널 7번 재생 목록에 느타리 버섯 실내 재배를 참고하십시오.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왜 좋으냐면 직접 짜기 과정에서 고압과 고온으로 멸균이 된 상태인데, 보통 이렇게 재배하는 지피나 배선보다는 월등히 그 재료 또한 좋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못 쓰는 장판이나 아니면 과일 상자, 안 쓰는 바켓 옆에 구멍도 내고 하여 버무려 섞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 잡균 침입과 습도 유지를 위해 비닐로 덮습니다. 앞으로 버섯을 발생시키고 또 배양기를 지나 재차 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커다란 비닐 포대 안에 넣어 쌓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버섯 종균을 많이 넣으면 배양 시간이 덜 걸리겠죠. 단단하게 눌러 이렇게 통에 넣었으면 비닐 포대로 감쌉니다. 버섯균 배양이나 발생에 알맞은 온도는 다른 식물처럼 25도 전후입니다. 당연히 습도는 높아 80 내지 90% 정도로 아주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버섯균을 배양할 때 가장 큰 적은 푸른 곰팡이입니다. 푸른 곰팡이도 습기를 좋아하는데 번성 온도는 버섯보다 더 높은 28도 내외입니다. 그러니 버섯이 충분히 배양을 해서 자리를 잡기 전에는 온도를 낮추어 배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곰팡이로부터 안전하게 하려면 20도 이하인 곳에서 천천히 배양시키는 것이 나을 경우도 있습니다. 버섯도 산소로 호흡을 하는 생물인데 배양 중에는 산소 소비량이 아주 작습니다. 비닐로 꼭 덮어 두었다가 가끔 열어보고 수분 공급도 해주고 공기도 씌워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2월 17일에 배양에 들어가 4월 3일 날 1차 수확을 하였습니다. 배양에 걸린 기간이 다소 긴 까닭은 넣은 종균 양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종균을 더 많이 넣었을 거면 배양 기간이 단축됩니다. 느타리 버섯은 조건만 맞으면 표고에 비할 바 없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동안 여러 재료로 여러 방법으로 느타리 버섯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엄청나게 버섯이 나오는 것은 처음 겪었습니다. 버섯 수확을 마쳤으면 이처럼 위에 있는 버섯 찌꺼기들은 말끔히 칼로 긁어내어 배지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배지에 버섯균이 우점하고 있는 상태지만 푸른 곰팡이 등 잡균이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습기를 보충하고는 다시 처음 배양할 때처럼 비닐로 싸둡니다. 조건만 좋으면 2차 발생은 7 내지 10일 지나면 버섯이 다시 까만 머리를 내밉니다. 버섯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으면 비닐을 벗기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때 너무 늦게 비닐을 벗기면 안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버섯이 사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버섯이 다 커서 수확할 때까지는 80 내지 90%의 수분을 유지시켜 주어야 버섯이 잘 큽니다. 건조하면 잘 올라오다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건조하지 않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부직포를 덮어 물 뿌리개로 가끔 물을 주어 수분을 유지시켰습니다.
틈이 나면 물뿌리기로 이렇게 부직표를 적셔주어 습기가 오래 유지되도록 하여 이 영상처럼 2차 수확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하우스 한켠에서는 내부 온도가 높아 바깥 그늘 찐 곳에서 배양을 해야 하는데 바깥이다 보니 빨리 건조해지고 거기다 농장을 비울 경우도 있고 하니 일단 그늘 찐 곳에 빛이 들어오는 쪽에 차광막을 치고 그 안에 버섯 배지를 놓고 자동 급수 장치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수도 꼭지에 부착하는 자동 급수기를 30,000원에 인터넷으로 구입하였는데 수도와 결합하는 부속이 없어 철물점에 보이고 추가 구입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작은 AA 건지 2개를 사다 넣고 수도 꼭지에 연결한 다음 세팅을 합니다. 왼쪽은 시간 간격, 오른쪽은 급수 시간입니다. 안내하는 대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기계치인 저도 하는 아주 간단합니다. 3시간에 1분간만 물이 급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 보다가 좀 건조한 것 같으면 2시간에 1분으로 간격을 좁힐 생각입니다. 배지가 있는 곳까지는 농장에서 쓰다만 여러 호스를 연결시켜 늘어뜨려 놓습니다. 혹시 버섯 재배 장소를 옮기면 그쪽으로 늘어뜨리면 됩니다. 여기에는 짜투리 호스에 구멍을 뚫고 분사 노즐을 필요수만큼 꽂아 물이 분수처럼, 아니 스프레이 안개처럼 뿜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급수 장치에 세팅한 대로 2~3시간마다 1분간 안개처럼 뿜어나와 버섯 배지가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5월 17일 덕분에 큰 노래 기울이지 않고 3차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버섯이 없는 빈자리는 왜 있냐고요? 거기는 먼저 올라온 버섯을 며칠 전 쓸 일이 있어 먼저 수확한 자리입니다. 버섯은 배지 수분만 유지되면 1차, 2차, 3차 언제나 엄청 올라옵니다. 수확은 언제나 손바닥 아줌마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잠시 농장을 비웠다가 돌아와서 버섯을 땄는데 어떤 놈은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느타리는 충분히 크도록 두었다가 따면 버섯이 쫄깃쫄깃하여 식감이 더 좋습니다. 텃밭 농사 투자에 비해 너무 산출량, 오히려 모자랄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기른 농산물 수확하는 기쁨이 다른 것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 중에서 버섯이 올라오는 신기함, 또 버섯을 딸 때의 기쁨은 다른 것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텃밭 재배, 바로 이런 재미 때문일 것입니다. 이 느타리 버섯 마트에 가면 골라 잡아 그리 비싸지도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버섯이라도 내가 키운 것과는 맛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5월 중순을 지나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4차 수확을 하고 싶습니다. 4차 배양을 위해 일단 청소를 합니다. 위에 어지러운 찌꺼기는 물론 겉에 변색된 부분을 칼로 가감히 긁어냅니다. 수분이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4차 배양에 들어갑니다. 배양기간은 비닐 포대를 메워두기 때문에 수분 공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끔 열어보면서 수분을 확인하고 공기도 맛보입니다. 버섯이 발생하지 않아도 서러울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름 고온을 잘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40도가 넘으면 애써 배양 놓은 버섯 배지균이 사멸할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곳을 찾아 둔다든가 아니면 땅에 묻어 두었다가 다시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재차 배양과 버섯 내기를 반복하여 이 배지의 양분이 다할 때까지 버섯을 따먹으면 됩니다. 그때도 일일이 물 줄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 급수 설치해 놓으면 쉽게 수분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 시설, 이 장치 보시다시피 별것 없습니다. 차광막 쳐놓고 그 안에 호수에 구멍 뚫어 노즐 끼워 자동 급수 장치 연결시키면 됩니다. 30,000원에